네, 학술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자르바 예보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조연주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한국어 온라인 수업 교수 요목 설계 연구입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학과의 한 교수님께서 전체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은 교수님에게 본질적인 질문,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은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하였고, 온라인 수업이 처음인 이 교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을 얼만큼 유지해야 하는지, 얼만큼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교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퀴즈와 시험 같은 평가, 그리고 프리젠테이션과 프로젝트 같은 과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에 혼란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놓인 것 같다는 혼란한 심경과 함께 교수 동료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수자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민이 아닌가 싶고, 우리가 모인 오늘 함께하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이 이메일을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잠깐 지나갈 줄 알았던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이제 어느 방법으로든 많은 교수자들께서 실시간 또 비실시간 원격 수업의 도구와 방법들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격 수업에서 원격만 남고 수업은 사라져 간다라는 세간의 농담처럼, 웃을 수만은 없는 농담처럼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만족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부실 수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백태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터넷 인프라 격차로 인한 교육의 격차, 그리고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따른 교육 양극화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온라인 격차,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고 학습자들을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교육의 질 높은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제가 지금 러시아 걸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여러분에게 가장 초점을 맞춰서 온라인 교수 요목 설계 연구와 그리고 설계된 교수 요목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서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 본 대학의 교양 한국어 교양 사례 운영 사례를 중심점으로 여러분에게 발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자르바 예부 대학의 한국어 과정과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행 연구, 그리고 제가 한 조사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나자르바 예부 대학은 누르술탄의 소재에 있는 대학입니다. 2018년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교양 과목이 설강되어서 정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가을 학기 기준 92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 1, 2, 3단계와 토픽, 그리고 학문 목적 한국어까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양 한국어 과정 이외에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코리안 랭귀지 클럽, K-팝 댄스 클럽 같은 한국어 그리고 한국 문화 관련 동아리들을 설립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한국대사관 주최로 본 대학과 누르술탄에 수재하고 있는 타 대학들 간의 한국 동아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발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 수업은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교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디지털 학습 기기와 같은 환경적 요소, 그리고 교수 전략, 교수 내용과 같은 교육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에서 하던 수업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상에서 구현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장애 요인에 부딪히게 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체감하셨을 것처럼 대면 교육에서 50분과 비대면 교육에서 50분 수업은 다릅니다. 우리는 수업 교수 학습의 기반과 설계와 실행과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어거지로 그 틀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기반과 설계와 평가와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교수 요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자타공인 IT 강국이지만 2019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오프라인 강좌 수 대 온라인 강좌 수는 0.9%, 약 1% 미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자들이 이전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이 이 시기를 통하면서 고군분투하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오늘날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불리우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벌써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해서 무작위 접근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에 익숙하며 텍스트보다는 그래픽과 영상을 선호하는 세대들, 디지털 러너, 디지털 학습자로 분류되는 세대들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이지만 이 코로나19가 조금 전에 이근중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위험하지만 기회가 되고 있다는 세간의 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디지털 격차, 그리고 사회와 학교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그런 사실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수업 그리고 이러닝에 관한 연구는 비단 이 코로나 사태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년 전부터 활발하게 이러닝을 수업에 도입한 특히 플립 러닝으로 대표되는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몇을 좀 살펴보면 특히 교육 플랫폼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기존에 일반 대학 교육기관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을 제공하던 그런 연구에서 대중 공개 온라인 강좌인 무크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 원주민 학습자들에게 교육 매체로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는 유튜브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플랫폼이 계속해서 공공화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 플랫폼의 변화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던 교수자와 학습자, 운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교육의 참여자들의 확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교육의 범주가 이제는 평생 교육의 차원의 한국어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러닝에 대한 연구와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원격 수업에 대한 연구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 이전에 20%로 제한이 되어졌던 원격 수업과는 다르게 이제는 대학의 자율로 전면적인 원격 수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그 방법 역시 만들어진 컨텐츠를 제공하던 수업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이 주를 이루면서 그리고 또 국내와 해외의 각 다른 수업 현장의 차이점들을 반영한 수업 현장의 요구 사정, 상황 및 요구 분석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지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전사 연구를 실시하였고 상황 분석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요목을 설계하였습니다. 교수 요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포맷을 맞이하여서 그 중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국내외에 있는 한국어 교수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다른 학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교수자들의 84.8% 대부분이 이전에 온라인 수업을 한 적이 없었던 교수자들이어서 혼란을 겪으면서 변화를 맞아들였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 중에서 환경적 장애 요인과 교육적 장애 요인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교수자들이 경험한 환경적 장애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터넷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온라인 포맷에서 학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수업 준비 시간 증가와 IT 교수 학습 도구의 미비 같은 것들이 환경적 문제로 거론되었습니다. 백태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인프라 격차로 인한 교육의 격차,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문제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온라인 교육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말로 평등한 교육의 형태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동전의 양면처럼 가장 평등할 수 있는 교육의 형태가 가장 불공평한 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라와 교육기관이 이런 인터넷 인프라와 디지털 IT 도구를 제공하는 데에 같이 협력해야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적 장애 요인으로는 가장 큰 요인은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의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모든 교수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학제를 막론하고,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실제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실제감이라는 것은 온라인 속에서 받은 자극과 경험들이 내가 그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온라인 교육에서 이 사회적 실제감이 학습자들의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내가 수업에 정말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회적 실제감을 높일 수 있을지,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높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본 상황 외에도 저희 이제 나자르바이브 대학교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7%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실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온라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서 온라인 수업 자체를 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학습자 한 명이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어서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게 보낸 영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 인프라에 미치는 다른 학습적, 환경적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습 형태, 교육의 형태는 대부분 비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진 혼합 형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는 세계 교양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57% 이상의 학습자들이 실시간과 비실시간 혼합 형태의 수업을 선호하였고, 만약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비실시간 수업 형태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불안정한 PC 커넥션, 그리고 줌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견하는 문제들, 그리고 LMS인 무들에 올린 자료를 다운받는 데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그 외에도 비디오를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열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로 인해서 교육 플랫폼으로 유튜브를 선호하고 유튜브를 원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조사한 결과 유튜브를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하였을 때 또한 데이터 비용 절감 문제가 데이터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학습자들이 통신사와 약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무료로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76.2%, 그리고 상관없다라는 19%의 학생들까지 합하여 거의 95% 정도의 학습자가 유튜브를 교육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유튜브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장점이 있어서 환경적, 교육적 장애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교육 플랫폼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번 학기에 만든 교수 요목입니다. 여러분께 한 주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비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녹화 강의를 제공하고, 목요일은 줌을 통하여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고 퀴즈를 보는 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효과 중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학습자들이 반복하고 접근이 용이한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들과 유튜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의 추가 카드 기능을 통해서 쉽게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댓글 활용 기능을 통하여서 학습자들이 수업을 하고 간단한 과제들에 대한 댓글을 남기면 교사가 즉각적인 피드백을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기 내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숙 사이버대학 교수는 온라인 수업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학습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 영상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학습자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8시까지 댓글로 간단한 과제를 완성하도록 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매일 줌으로써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 대학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대학 등 누르술탄 내에 있는 5, 6개 대학의 한국어 동아리들이 계속해서 동아리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아리 회장들의 요청으로 학습 강의 내용을 링크를 통해서 공급함으로써 교육의 재생산과 한국어 확산과 보급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메네케 교수는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평가가 시험에서 활동으로 옮겨가야 된다,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이번 학기에 제가 새로 도입을 한 것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협업 과제입니다. 중급 학생들과는 웹드라마 자막 번역을 한 학기 동안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조별 활동 모임을 통해 부족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초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 문화와 카자흐스탄 문화를 비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서로 교수자와 학습자뿐만 아니라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냥 갈게요. 네, 그리고 학습자들이 제출한 결과물들은 다시 유튜브에 탑재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같이 보고 다른 조 활동들의 결과물들 통해서 배움을 확장하고, 그리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어 어세스먼트 동료 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교수 평가와 동료 평가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 초부터 꼼꼼하게 학습자들과 함께 평가의 기준들을 같이 설정을 하고,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지를 미리 배포하여 평가를 이루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학습자 간의 평가 기준에 굉장히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고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기대 이상의 평가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 온라인 수업을 맞이하여 고민하고 있는 교수자들에게 정말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 이전에 앞서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아들일 때 오프라인의 옛 것을 가지고 온라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디지털 교육, 온라인 교육에 맞는 기반과 그리고 설계와 실행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